안녕하세요. 한동안 박사입니다. 오늘은 익스트림 티밍이라는 책을 들고 왔는데요. 부제로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끄는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두 분이고요. 한국경제신문에서 2019년도에 나온 책이고 232쪽입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자, 원서의 제목을 잠깐 보면 익스트림 티밍, Lessons in Complex Cross-Sector Leadership이라고 되어 있죠. 한글로 되어 있는 부제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끄는 힘하고는 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원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복잡하고 여러 섹터가 교차하는 리더십에서의 교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에서 얘기하는 익스트림 티밍이라는 게 경계를 뛰어넘는 협업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섹터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익스트림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극도의 극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밍은 협동성이라는 뜻입니다. 기업이 조직 경계 밖에 생긴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여러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협업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조합함으로써 익스트림 티밍은 복잡한 문제 해결 및 다수의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을 위한 장을 마련한다. 그래서 아까 한글 부제에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끄는 힘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 이제 혁신인데 오픈이란 얘기는 조직 밖에서도 필요한 거가 있으면 가져다가 활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책에서는 사례를 듭니다. 어떤 사례냐면 칠레 광부 매물 사건인데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무 위키에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2010년도 8월 6일 날 칠레에서 발생한 칠레 대지진의 여파로 인해 발생한 구리 광산 붕괴 사고입니다. 지하 700m 아래에 광부 31명, 운전수 1명, 조수 1명, 총 33명이 들어갔다가 매몰이 되었는데요. 다행히 19일 만에 전원 무사하게 구조가 된 사건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매몰이 됐을 때 칠레 측에서는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봤는데 최소 넉 달 이상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그걸 언론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미국 기술자들이 보고 자신들이 하면 석 달 이하로 이걸 낮출 수 있다라면 이제 칠레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 해외의 다양한 기술진들의 도움으로 조그마한 관을 통해서 나사에서 제작한 특수 음식이 계속 투입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도착한 자원봉사자들이 구조 작업을 도와서 다행히 33명의 매몰됐던 분들이 모두 무사하게 구조된 사건인데요. 이게 또 영화화 됐습니다. 저도 이런 영화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있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흥행에는 좀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영화 마지막에 실제 매몰되었던 33인의 광부가 특별 출연했다라고 나무 위키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시간이 되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칠레 광업부 장관이었던 라우렌스 골보르네는 전무후무한 사고에 직면했을 때 광부 33명 전원 구조라는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계 각국의 의료 조직 문화 질의 전문 영역을 포괄하는 수백 명의 개인들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들을 적극 끌어들여 최적화된 팀을 꾸린 티밍 노력 덕분이다. 여기서 이제 티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끌어들였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앞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했던 겁니다. 골보르네 팀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위기의 순간도 맞이했지만 그때마다 문제점을 빠르게 분석해 방해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전원 구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언론에서 많은 회자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능률협회에서 만든 이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칠레 광부 매물 사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책의 특징을 보면 3개 파트의 9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 1은 최고의 성과를 만드는 익스트림 티밍의 성공 방정식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익스트림 티밍을 위한 4가지 리더십 기능, 파트 3는 경계를 넘어 협업하게 만드는 리더십의 힘입니다. 책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1장부터 8장까지 각 장의 끝에 원포인트 레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포인트 레슨은 각 장의 핵심을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연구 논문을 읽는다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 중간에 워커 오큐센 사가피안이 강조하듯 팀의 출현적 상태는 본질적으로 점점점. 리건스와 저커맨은 개인들이 다양한 지식 교환이 팀 성과를 극대화 인용하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으로 논문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약간 전문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연구 논문을 읽는다는 느낌이 살짝 있는 책입니다.
자, 익스트림 티밍이 필요한 이유를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 폭발은 더 좁고 깊은 전문성의 영역을 만들었다. 복잡한 문제들은 서로 연결된 이슈들과 씌어야 된다. 오늘날 가장 긴급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는 것이 요구가 된다. 관점이 서로 다른 독립체들 사이의 연결은 창의성과 혁신의 연료가 된다. 익스트림 티밍은 서로 다른 종류의 지식들이 통합되어 혁신이 일어나 새롭고 유용한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끄는 힘 이렇게 돼 있었죠. 혁신이 이노베이션인데 그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려면 서로 다른 종류의 지식들이 통합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티밍의 시작과 끝은 리더십에 달렸다. 이 책에 보면 이제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거의 한 반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익스트림 티밍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히 도전적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기능적 리더십의 접근법을 활용한다. 리더십은 종류가 다양하게 있죠. 이 책에서는 기능적 리더십을 얘기를 하는데요. 기능적 리더십을 영어로는 펑셔널 리더십이라고 하고요. 리더와 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효과와 성과 창출에 필요한 환경 구축을 강조하는 리더십을 뜻합니다. 자, 책에서는 비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익스트림 티밍에 대한 5개 사례에서 우리는 리더들이 매력적인 비전을 구축하고 공유하는 것을 발견했다. 리더십 기능은 명확한 가치 갖기, 도전적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기라는 두 가지 활동으로 구성이 된다. 밸류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목표는 도전적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매력적인 비전을 구축하게 되면 프로젝트 참가하는 개인들은 혼란과 불만의 위험을 극복하게 되고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했다. 이게 매력적인 비전을 구축하는 이유죠. 혼란과 불만의 위험을 극복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프로젝트 리더는 어떠한 형태로든 프로젝트들이 수월하거나 평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의도했다. 또한 각자의 도전이 어렵다는 것과 프로젝트 팀에는 방관자가 앉을 자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싶어 했다. 이러한 메시지는 언제나 전곡을 찔렀고 스트레스가 되더라도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에 도움이 됐다. 자, 그리고 이 책에서 또 강조하는 게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팀 내에서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심리적 안정감이 뭐냐? 팀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실수를 두려워하고 서로 신뢰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창의성과 혁신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들은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에 대해 참가자들이 정서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했다. 정서적인 부분을 체크했다라는 얘기죠. 일이 중요했지만 그들은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정신적인 건강에도 긴밀한 관심을 가졌으며 그들이 심리적으로 괜찮은지 휴식이 필요한지 묻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자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편안함을 느끼며 안심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이제 심리적 안정감이죠. 특히 새롭게 형성된 집단에서는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됐다. 자, 아까 심리 안정감에서는 이제 실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실수에 대해 말하는 것을 편하게 느끼게 하여 독특한 통찰력을 발달시키고 학습량이 축적됨에 따라 프로젝트 방향을 조정할 수 있겠다. 이런 게 결국 이제 심리적 안정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공통 목표 설정과 명확한 의사소통인데요. 아까 칠레 광부 매몰 사건에서도 전원 구조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었죠. 익스트림 티밍에서는 모든 팀원이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확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며 팀원 간의 명확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필수다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얘기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약간 생소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공유된 정신 모형을 개발하라. 이 정신 모형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멘탈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멘탈 모델이 뭐냐?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인 심리적 틀이나 개념을 의미한다. 사실 이렇게 해도 좀 내용이 어렵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이나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개인의 사고 패턴이나 마음속의 구조를 얘기한다. 개인의 사고 패턴, 마음속의 구조를 멘탈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경영진이 회사의 방향을 결정할 때도 멘탈 모델을 사용한다. 그들은 시장 동향이라든지 경쟁 환경,
고객 행동에 대한 자신만의 멘탈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한다. 이런 것을 아까 얘기했던 개인의 사고 패턴이나 마음속의 구조, 즉 이거를 멘탈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책에서는 이제 멘탈 모델을 익스트림 티밍하고 연결을 시키는데요. 익스트림 티밍을 하는 리더들은 복잡한 상호 의존성의 과제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유된 정신 모형의 발달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멘탈 모델을 공유하도록 촉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경계 대상을 활용하여 경계를 넘어 서로 다른 해석을 전달한다.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경계라는 건 이제 자기가 속한 분야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분야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멘탈 모델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 점이 뭐냐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혼란이나 오해를 막아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경계 대상인데요. 이제 원서에는 boundary obj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 책에서는 한글로 경계 대상이라는 번역을 쓴 거죠. 공유된 정신 모형을 통해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다른 이들의 전문성을 파악하고 충분히 이해하여 적절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전문성을 이해를 해놓으면 그게 필요한 시점에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면 필요한 시점에 누굴 찾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멘탈 모델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이런 면에서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용어 가 있는데요. 경계 대상이라는 용어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더리 오브젝트에서 이 오브젝트라는 말은 대상이라고 이 책에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객체라는 말을 같이 쓰기도 하니까요. 저희는 이제 두 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의 매개로 사용되는 견본, 현장 기록, 지도 등의 정보로서 서로 다른 공동체마다 다른 방식으로 활용이 된다. 서로 다른 분야나 배경을 가진 팀 구성원들이 협업할 때 그들의 차이를 연결하고 공동의 이해를 촉진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나 개념을 의미한다. 설명도 살짝 어렵죠. 경계 객체라는 개념은 1989년 수잔 리스타와 제임스 그리즈머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경계 객체를 통해 복잡한 상황을 살펴본 서로 다르고 종종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행위자가 어떻게 프로젝트에 협력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바운더리 오브젝트를 얘기를 합니다. 자, 예시를 좀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물관 표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박물관 표본은 박물관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과학적 연구 대상이죠. 이 사람한테는 이게 연구 대상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아마추어 수집가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모으는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그거를 또 어딘가 팔아가지고 수입원으로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수집가 입장에서는 이게 연구 대상이 아닌 거죠. 취미 활동이거나 또는 돈을 벌기 위한 매개체가 된다라는 얘기죠. 또는 이 박물관에 방문하는 전시를 관람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이 전시를 구성한 박물관 직원과 연결을 해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운더리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경계 객체는 여러 사회적 세계에 속하고 이들 간의 소통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객체다. 네이버에서 경계 객체 또는 경계 대상 또는 바운더리 오브젝트라고 치면 사실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내에서는 이 말을 거의 쓰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프로젝트랑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프로토타입 또는 모형이 바운더리 오브젝트가 될 수 있다. 제품 개발팀에서 프로토타입은 엔지니어, 디자이너, 마케터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팀원들 사이에 공통된 이해를 돕게 된다. 이를 통해 각 팀원은 제품의 기능, 디자인, 시장 요구사항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의견을 나눌 수가 있다. 이게 바운더리 오브젝트의 하나의 예시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도식 및 그래픽입니다. 데이터 과학팀과 마케팅팀이 협력할 때 데이터를 시각화한 그래픽은 복잡한 통계 정보나 분석 결과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각 팀이 자신이 이해한 바를 공유하고 협업을 촉진하는 데 유용하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입니다. 다국적 프로젝트에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이는 서로 다른 국가나 문화적 배경을 가진 팀원들이 동일한 목표와 방법론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계 대상 또는 이제 경계 객체인데요. 이런 걸 프로젝트에서 활용하게 되면 서로 의견을 나누거나 협업을 촉진하거나 동일한 목표와 방법론을 따라가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익스트림 티밍에서 이 바운더리 오브젝트 활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권한 위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프로젝트 리더들은 민첩한 실행을 위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운영 방식 또는 학습하여 실행하기를 촉진합니다. 경계를 넘어드는 노력을 필요하지 않는 과업들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권한을 부여하여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 소그룹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제공을 했고요. 민첩한 실행을 위한 권한 위임은 다양한 대안의 탐색과 프로젝트의 특정 영역에서 지식 축적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함으로써 빠른 의사결정과 독립적인 프로젝트의 신속한 실행이 가능하다. 결국은 권한이 위임되지 않으면 의사결정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민첩한 실행력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첩하게 실행을 하려면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책의 마지막에는 익스트림 티밍에서 얘기한 모든 내용을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한대요. 그걸 익스트림 티밍의 리더십 모델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 앞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기술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동기부여, 촉진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매핑이 이렇게 됩니다. 매력적인 비전 구축은 대인관계와 동기부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민첩한 실행을 위한 권한임, 좀 전에 얘기했죠. 지식과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이고 앞에서 심리적 안정감 얘기했었죠. 그건 대인관계와 촉진에 대한 부분이고 공유된 정신 모형 멘탈 모델 개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거는 기술과 촉진이 결합된 내용입니다. 자, 익스트림 티밍의 내용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이 책은 이런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분야 조직 산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프로젝트 팀의 협업에 관심 있는 사람. 두 번째, 서로 다른 조직에서 온 구성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변화하는 행태와 맥락 속에서 리더들이 팀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사람. 세 번째, 팀의 구조보다는 팀워크의 과정을 중시하는 티밍 관점을 알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팀빌딩 스킬을 알고 싶은 사람. 팀빌딩 스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팀빌딩 액티비티들을 다양하게 설명한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을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하여 경계를 뛰어넘는 협업을 하지 않는 사람. 이 책의 원서의 부제가 크로스 섹터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경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협업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팀에서 어떤 과제를 수행한다. 그렇다면 이제 굳이 이 책은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리더십 스킬을 알고 싶은 사람. 이 책에서는 기능적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하지만 구체적인 스킬까지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리더십 스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리더십에 관련된 책들을 더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익스트림 티밍이라는 책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PM 인사이드의 한동환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